이동희는 본인 스스로 군인이기도 했었고 그가 참여했던 신민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무장 병력쟁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희는 임시정부를 외교가 아닌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최고 기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들을 총망라하는 임시정부 군대를 만들고 싶어 했고 핵심 지휘관 중 하나로 홍범도를 생각했습니다. 이동희 국무총리 자신이 바로 군 출신이었기에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야전 지휘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희는 홍범도가 독립군을 통합시키는 주요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임시정부의 명을 받고 연해주에서 북간도로 나오게 되고 북간도에서 가장 정비가 잘 된 독립군 조직 가운데 하나인 최진동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최진동 부대가 진을 친 곳이 바로 중앙강 건너편에 위치한 봉오동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늘 독립군 부대들의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노선, 반략이 외교활동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고 병력은 이렇게 보고 지휘관들이 이렇게 양성하고 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군제, 군부제, 육군무관학교 조례 이걸 법령으로 다 만듭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군 체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수행한 첫 전쟁의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민국의 첫 군인들입니다.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일 독립 전쟁을 선포한 그해 처음으로 전쟁에 나선 부대가 바로 홍범도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부대원들 앞에서 홍범도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린 대한제국도 아닌 대한민국의 첫 군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군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천연의 요새이면서 조선의 국경과 맞대고 있는 봉오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대의 중심 기지로 삼고 싶었습니다. 임시정부도 홍범도 장군의 의견에 동의하며 홍범도 장군을 지원하기 위해 안무 장군이 이끄는 국민회군을 봉오동으로 파견합니다. 봉오동을 독립군 중심 기지로 삼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을 일찍이 선정한 최진동이란 독립군 장군 때문이죠. 최진동 장군은 봉오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곳을 개발하고 이주민을 정착시키고 군대를 만든 선견지명을 가진 독립군 장군이었습니다. 최진동 장군은 일찍이 만주로 망명하여 중국군에서 군사 실무를 익히고 독립군을 일으켜 싸운 베테랑 독립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봉오동에 한인 이주촌을 건설하여 동포들을 보살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독립군에게는 최진동 장군의 봉오동 기지와 더불어 또 다른 기적이 찾아옵니다. Because at that time, Czechoslovakia had some, I would say, more important things, to do. Because fighting for their own independence, having a war against Hungary, against Poland, there are some other nations, fighting for their independence. Among them, Korea. And what they need, Korea at that time, they needed guns and they needed ammunition and they needed, they rather, would like to see, that they dispose the arms, into those hands, majority of the arms, in an area where they can see, that it was by purpose, and it was not only, I would say, fostering the crime and illegal fightings, but rather to some support, of ideological fight. 무기를 사온 돈은 대부분 연해주와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 그리고 국내에서 모인 독립자금이었습니다. 독립자금은
민중들이 끼니를 굶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최진동 장군의 군무도독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안무 장군의 국민회군을 합쳐 대한북로 독군부로 통합시킵니다. 북로독군부 부장에는 최진동 장군, 부관으로는 안무 장군,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북로정일 제1군 사령부 사령관으로 사실상 북로독군부 소속 독립군에 대한 총지휘를 맡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북로독군부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 이는 북관도 지역을 관장하는 군정부라는 뜻입니다. 군사활동에 필요한 군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열악한 임시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각 부대별로 보급을 책임졌지만 독립군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07년에 이제 우리가 그 장미의병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포수들을 모집해서 운영생활을 시작했죠. 뭐 나르는 홍대장이라는 배칭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혁혁한 전과를 싸웠지만 결국 홍범도 장군이 선택한 것은 퇴각입니다. 자신들의 전투력이 아주 많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개별적인 부대로서 싸워서는 이 일본군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라는 걸 애초 처음부터 이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바로 통합을 하는 것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이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자신의 큰 대부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소부대들과 항상 다니면서 전투를 하고 이 부대를 통해서 다른 부대들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벌여나갔던 것이 홍범도 장군의 이제 활동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오동 기지의 실질적인 야전 사령관인 홍범도 장군은 연합부대를 훈련시키는 일에 매진합니다. 홍범도 장군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베테랑 장교들이 함께합니다. 본질적으로 군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강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된다는 것이 군인들에게 최고의 복지죠. 이것이 군인다움이고 또 실제로 군인들이 유사시에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술이거든요. 봉오동 기지 방어를 위한 지형 숙달, 매복, 기습 훈련은 매일 반복되었고 실전 경험이 없는 독립군들은 소대 단위로 편성해 두만강을 넘어 국내 일본군 경찰서나 초소를 공격하는 실전 훈련도 실행했습니다. 동시에 각종 첩보부대도 국경지대에 배치시킵니다. 3.1운동 이후 전국을 뒤흔든 독립열기에 힘입어 만주와 연해주에 흩어져 있던 독립군들이 중국과 조선의 국경지대로 몰려들었고 국경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일본군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기지를 국내 진격을 위한 비밀 기지로 삼고 싶었지만 그 바람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예상대로 일본군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일본군은 국경지역 일본군 초소를 공격하던 독립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최진동 사령관과 홍범도 장군 그리고 안무 장군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한 철수보다 추격대와의 전면전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봉오동의 터를 잡은 2천여 명의 동포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지형을 고려해 4개 중대로 편성했습니다. 분지 정가운데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최진동 장군 사령부 부대를 위치시키고 분지 양쪽 입구엔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저격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분지 끝쪽엔 신민단 소속 부대를 매복시킵니다.
일본은 봉오동 전투 이후 중국 군벌에게 독립군을 소탕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만주 영내로 일본군을 진격시킬 거라고 협박합니다. 중국 군벌은 독립군에게 살림이 우거진 청산리에서 은둔한다면 공격하지 않겠다고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청산리는 서울의 5배 정도의 거대한 지역으로 침엽수가 울창한 중국 동북부 최고의 밀림지대였습니다. 겨울에도 침엽수는 잎이 지지 않아 공중에서도 밀림 내부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독립군이 은밀하게 이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홍 장군은 이곳에서 전력을 보강 후 국내 진공작전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홍범도가 평민 출신으로 함경도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면 김좌진 장군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의 터를 만든 양반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교육자이자 전사인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해 노비들을 전부 풀어주고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사관 학교를 만들어 장교를 양성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분홍의 아들로 안동 김씨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신의 가진 재산, 이게 나라가 망했는데 개인이 소장할 것이 아니다. 살던 집을 학교를 세우셨거든요. 국민이 깨어야 나라가 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김좌진 장군은 가는 데마다 독립운동을 하시는 때마다 학교를 다 세우셨어요. 그는 단군을 모시는 민족 종교인 대종교의 교인이었고 대종교가 만든 독립군 북로군정서의 사령관에 임명됩니다. 북로군정서는 대종교의 후원으로 독립군들 중 가장 장비가 좋고 훈련이 잘 된 군대 중에